안녕하세요. 매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타원, 이제 6번부터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요 타원은 생성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지름에 두 점을 선택을 하고,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 다른 축에 반지름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원의 중심을 먼저 찍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루고 있는 두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타원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타원은, 자,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고, 자, 이제 타원은 이제 보시면은 단축키가, 자, 타원은 ELLRIPSE 엘립스라고 하는 전체 풀네임이고요. 자, 이거 다 치기 또 힘들잖아요. 그죠? 자, 이거 단축키는 EL입니다. EL.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엘립스 앞에 두 글자입니다. 자, E는 왜 안 됐어요? 자, 그죠? E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객체 지우는 명령어, 이레이즈의 명령어예요. 그래서 EL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L 입력해 볼게요. EL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선분 하나 그려놓고 거기서 한번 작업해 보죠. 자, 라인 해서, 자, 오른쪽으로 20짜리 20,0 입력하시고 실행. 자,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자, 라인. 자, 여기 요렇게 갖다 대고 중간점 잡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위로 5mm만 올라가 볼게요. 0,5.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이 하나 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요 두 개, 요렇게 세 개, 총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EL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름의 두 점이니까 여기 찍고, 여기 와서 찍고, 자, 마지막 여기 와서 찍어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찍고 찍고 찍고.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EL. 자, 이제 시작점, 끝점, 가운데 요게가 아니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타원의 중심을 찍고 싶으면 C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타원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찍고. 자, 이제부터는 끝점,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래서 타원의 중심을 먼저 찍을 건지, 아니면 지름값의 두 점을 먼저 찍을 건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이렇게 선분이 없이, 자, 요거의 길이가 20이고 요거의 길이가 10이다. 자, 이런 타원을 만들고 싶다. 그냥 아무 데서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좌표를 이용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EL. 자, 일단 찍고, 자, 오른쪽으로 20이잖아요. 자, 여기 끝점이. 그럼 20,0 입력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 요건 반지름 값이니까 얼마 입력하면 돼요? 자, 0,5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면은 똑같이 좌표에 의해서도 똑같은 타원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요게 이제 타원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렉탱입니다. 렉탱. 자, 요거는 이제 사각형을 한 방에 그리는 방식. 한 방에. 자, 기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케치를 보셨을 때, 자, 스케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라인으로 이렇게 막 그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이제 한 방에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렉탱이라고 하는데, 자, 렉탱은 사각형 그리기인데, 자, 이거는 단축키가 REC라고 합니다. REC 단축키. 자,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REC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찍고 자, 찍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에서 가로값, 세로값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을 가로 30, 세로 20짜리 한번 사각형 그려볼까요? 가로 30이면 자, 30, 얼마?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찍은 지점이 여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방금 입력한 지점은 어디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각선의 이 지점의 좌표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30짜리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10에 30. 자, REC 했죠? 자, 찍고 자, 가로가 10, 세로가 30. 이렇게 10, 30 입력하시면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각형 그리실 때는 이 렉탱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렉탱을 그리면 이제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이 렉탱을 이렇게 생성된 거를 한번 찍어 보세요. 자, 그럼 한꺼번에 다 선택된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 번에 다 선택되는 게, 자, 이게 바로 폴리선입니다. 폴리선. 한마디로 자, 요거는 P2에 들어가서 요걸 찍고 선 두께도 줄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각형을 그렸는데 선 두께를 줘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렉탱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선 두께를 주셔도 된다. 지난번 하셨던 그 P 에디트, 그죠? P2 복습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자, 사각형 그려서 요거 선분 하나만 내가 또 이용을 해서 또 다르게 또 뭐 막 작업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나는 요거 하나만 이용하고 싶은데 요거 선택하면 다 선택된단 말이에요.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명령어 하나 더 나갑니다. 그 책에다가 꼭 필기해 두세요. 자, 자, expl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썼는데 지금 x만 제가 대문자로 써놨죠? 한마디로 이 x가 단축키입니다. 얘는 x가 단축키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분해하는 명령어입니다. 분해를 해주는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선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x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일반 라인으로 변경이 돼요. 해볼까요? 자, x 실행. 자, 선택 실행. 끝난 거예요.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반 라인으로 P라인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explode, 그래서 X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폴리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P2 들어가서 자, 다중 M 들어가서 자, 요거를 다 선택합니다. 그죠? 다 선택하고 실행. 자, 그 다음에 결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J 0. 자, 그 다음에 실행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선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라인을 P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라인을 일반 라인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요거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렉탱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거 꼭 연습하시고 자, 여기 이제 요 보시면은 자, KS 규격에 따른 A 시리즈 용지 사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A4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숫자의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자,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요 센치로 바꾸면 29.7cm랑 21cm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가로 세로가. 그 다음에 A3는 420297. 그
그다음에 A2는 594, 420, 그다음에 A1은 841, 594, A0는 1189, 84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A2까지는 용지 사이즈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D 도면은 A2 용지에다가 작업을 하고요. 3D는 A3 용지에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A2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실기를 공부하신다는 거는 필기를 붙었기 때문에 실기 공부를 하실 텐데, 자, 요 실기 이제 필기 공부하실 때 요 용지 사이즈 외우셨겠죠? 당연히 외우셨겠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다각형입니다. 다각형. 자, 요 다각형 그리기인데 요거 아주 편리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다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 그때 요 다각형 폴리곤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는데, 자, 요 다각형은 자, 지우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원을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름 한 30짜리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폴리곤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 자, 폴리곤. 자, 요 놈은 제가 앞 글자 3개만 지금 써놨죠? 자, POL이 단축키예요. POL. 자, 요거는 자, 폴리곤의 경우에는 최소 몇 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최소는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대 몇 각형 그릴 수 있을까요? 요거는 1024각형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1024. 솔직히 백각형만 해도 거의 원처럼 보이죠. 그래서 1024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기계 쪽에서 가장 많이 작업하는 각형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육각형을 가장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각형, 뭐 삼각형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육각형을 아마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폴리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은 POL 실행하세요. 자, 실행을 하면 처음에 뭘 물어보나요? 자, 밑에 이 명령창을 보시는 습관 꼭 들이시고, 자, 면의 수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몇 각형 그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5각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5를 입력하시고 실행. 자, 그랬더니 자, 요 각형, 다각형의 중심을 찍으라고 나와요. 중심. 자, 중심은 이 원의 센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원에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 조그맣게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찍으시면은 됩니다. 자, 찍었더니 이제 뭐 물어봐요? 자, 원의 내접하니 아니면 외접하니? 자, 두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다각형을 요 원의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오각형 그릴 건지, 요 원의 안쪽에다가 작업을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외접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외접은 C죠? 요거를 선택. 자, 이제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원의 센터에서 이렇게 오각형이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원의 요 밑에 내려서 4분점에서 땅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형태의 외접하는 다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PO에 들어가 볼게요. 자, 또 오각형. 자, 중심은 여기 가운데가 되겠죠? 찍고. 자, 이번엔 내접을 찍어 볼게요. 자, 내접했더니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잘 보세요. 요거 보조선. 자, 보조선이 다각형의 꼭지점으로 가 있죠? 자, 이렇게 꼭지점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원에 어떤 곳을 찍어도 무조건 내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에 아무데나 땅 가서 찍으면 내접하는 요 다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아까 요 외접할 때는 어디로 갔었을까요? 자, 해볼까요? POL 오각형 그 다음에 가운데 점. 자, 그 다음에 외접이죠? 자, 여기 외접했더니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 있어요? 자, 변의 가운데 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변의 가운데. 그래서 변의 가운데 점으로 가면 얘는 무조건 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다각형 그리기 폴리곤이에요. 자, 이 폴리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찍어보세요. 그럼 얘도 하나의 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렉탱이랑 그 다음에 폴리곤이랑 자, 이렇게 한 방에 작업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폴리선 형태를 띈다. 폴리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를 줄 수가 있다. 그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다각형 그리기는 요게 답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 책 보시면서 천천히 작업을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죠. 자, 해치. 자, 해치입니다. 자, 이제 무늬를 넣을 건데, 자, 무늬는 여기 가운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 무늬 넣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해치는 자, HATCH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단축키가 H예요. H. 자, 그래서 자, H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요 위에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치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리본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요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 여기 제일 왼쪽에는 선택점이라고 하는 요놈은 뭐냐면 해치가 표시될 영역의 공간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공간. 한마디로 여기. 만약에 오각형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오각형 안에 공간 아무 데서나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선택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뭐냐? 자, 요 영역을 이루고 있는 이 객체를 다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폴리라인의 경우에는 한 번만 선택하면 되지만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일일이 다 선택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또는 이제 오토캐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영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역.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자, 3번 이쪽은 이제 어떤 무늬를 선택할 건지 무늬를 선택하는 공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보실 필요 없는데 여기 각도가 있고요. 4번. 자, 해치의 각도를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스케일은 뭐냐면 요 해치의 간격을 듬성듬성하게 할 건지 더 조밀하게 할 건지 여기다 스케일 값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택점을 이용한 해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점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패턴을 요 안시 31번에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선택점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요 오각형 공간 안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럼 미리 보기가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해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공간 아무 데서나 찍으세요. 자, 찍었죠? 자, 그 다음에 닫기. 그럼 이렇게 해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늬를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점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실행. 자, 이번엔 선택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공간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 이 오각형을 선택. 자, 그랬더니 바로 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치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폴리곤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폴리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번만 선택을 했지만 자, 만약에 일반 라인으로 L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대충 작업을 해놓고 자, 요 안에다 해치를 넣어볼까요? 자, 해치. 자, 선택
하면은 자 이때는 일일이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해치 들어가서 선택점을 이용해서 공간에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한 방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이콘도 선택점이 더 큰 거예요.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점을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해치 있죠? 자,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요렇게 찍었더니 자, 해치 모양이 요렇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요렇게 무늬를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몇 도로 회전하면 되겠죠? 그쵸? 얘가 90도로 회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각도, 여기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에 각도 지금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9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치가 이렇게 돌아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바로 해치 방향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해치를 했더니 요게 너무 듬성듬성한 거죠. 그래서 더 조밀하게 만들고 싶다. 요거의 두 배로 조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현재 요 밑에 있죠? 자, 요 각도의 바로 밑에 요 부분에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더 조밀하게 만들고 싶으면 현재 1을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소수점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0.5로 바꿔볼게요. 0.5 엔터. 그럼 훨씬 더 조밀해졌죠. 그죠? 지금 현재 스케일에서 절반을 더 줄인 겁니다. 그럼 얘를 더 듬성듬성하게 하려면 자, 아까 1보다 더 큰 2배 2를 입력해서 엔터. 그럼 훨씬 더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도와 그 다음에 스케일, 각도와 스케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늬의 방향도 바꿀 수가 있고 무늬의 간격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는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늬를 넣어야 될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다가 해치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너무 듬성듬성하네. 그러면 스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각도가 얘가 반대 방향이 돼야 될 것 같네. 그럼 여기서 각도 값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점찍기, 점찍기. 자, 요 점찍기는 여러분들이 은근히 사용을 해요. 은근히 사용을 하는데, 자, 점은 자, 포인트가 점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는 P5가 단축키 P5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P5를 입력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찍어 보세요.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찍은 거 여러 군데 화면에서 보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찍었으니까. 자, 요렇게 찍으면은 여기 조그맣게 하나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자, 나중에 여기에 막 선이 막 그려져 있고 자, 여기에 막 선이 막 그려져 있고 자, 이러면 얘네들이 막 헷갈려요, 나중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내가 알고 싶을 때 점의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모양, 점의 모양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점의 모양을 바꿔주는 건 뭐냐면 ddp type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요거는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DP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P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P 타입.
포인트의 유형,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ptype이라고 치셔도 돼요. 그래서 pty, pe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의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x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점의 크기는 지금 현재 5%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크기를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위치 확인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얘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점의 위치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점의 유형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 모양 그대로 나중에 인쇄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은 위치를 확인하는 그냥 단순히 약간 보조의 역할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위치만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P타입에 들어가서 원래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출력을 해도 이제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상에 점을 생성하는 명령어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거나 다른 객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창에 PO 입력하시고 그냥 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으로. 그래서 명령창에 ptype 또는 pt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점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X자든 십자가 모양이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변경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점찍기 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중간중간 요 책에 없는 명령어들도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은 꼭 그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가지고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케치 명령어는 요것만 아셔도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도면 그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정 명령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오토캐드를 공부를 하는데 난 좀 더 다른 명령어들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있잖아요. 제 채널에 보시면 오토캐드 배우기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명령어들이 쫙 다 있습니다. 그죠? 기본 명령어 라인, 이레이지, 뭐 언더, 레도, 렉탱, 그 다음에 서클, 아크 이런 것들도 쭉 다 있어요. 그래서 수정 명령어 미리 뭐 예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자, 요 책에 있는 거 있죠? 자, 책에 보시면은 다음에 move 카피를 할 거예요. 그죠? 자, move 카피면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요걸 보시고 미리 조금 연습을 좀 해 보시고 예습한 다음에 다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채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특히 나중에 이제 기계제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제 영상, 기존에 있던 영상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채널에 있는 지금 현재는 오토캐드 배우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예습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다음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명령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수정 명령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